바람계곡의 내가 오무의 피로 물들인 도르크의 옷을 입고 토르메키아의 배로 떠나는 거야. 나우시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장 같았다. 나우시카는 바람계곡의 왕 지르의 딸이다. 10명의 형제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딸로 그녀는 생명, 살아감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옛말에 오무의 마음을 엿보지 마라 라고 하지만 나우시카는 벌레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오무를 좋아하고 오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곤충의 마음을 읽고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곰팡이로 가득 찬 도끼를 뿜어내서 인간을 죽이는 부의 비밀을 알고 싶어한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세계의 비밀을 알기 위한 나우시카의 긴 여행 과정이다. 저는 그 오마라는 그 거신병이 굉장히 네. 신기해서 네네.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네. 왜 순진무구라는 이름이 붙였을까? 네네. 예, 그런데 그 오마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너무 원자력인 거예요. 막 빛을 내고 나중에 재가 막 떨어지고 그 빛이 사람을 막 해치고 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네네. 있어서 얘는 분명히 정말 멸망을 위해서 네. 내놓은 캐릭터일 것이다. 이렇게 섣부른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와 그걸 확 뒤집어서 정말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기계가 나왔을 때 기계 자체가 그냥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갔을 때는 얘네들에 의해서 지구가 천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같은 기계를 나우시카라는 생명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영향을 끼쳤을 때는 정말 세상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장은 거장이다 정말. 예,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읽으면서 좀 약간 뭉클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도르크의 옷을 입고 오무의 피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르크 뭐죠? 아무튼 그 나라의 배를 타고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아까 탁병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와 캐릭터를 이렇게 단 몇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세계 전체를 포괄하고 굉장히 포용하는 그리고 그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함축적으로도 표현하고 정말 거대하게도 표현하고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리트 송 선생님이 써주신 글에 저는 아주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 황제가 인간을 위해서, 누굴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연주쌤 그래도 앞부분에 있지만 자비심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나우시카가 고민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그 기계를 가지고 인간에게 가서 뭘 해보려고 한 거랑 지금 내가 그거랑 뭐가 다르지? 여기가 그 송쌤이 주목해 주신 부분 같고 그 차이가 이제 결정적인 차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여한 이런 것도 있고 이름을 준다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각성이 돼서 돌이 아니고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송옥쌤 글에 있는 것처럼 관계야말로 핵심이고 대단한 것 같아요. 기계 생명 안에 기계를 다 넣어가지고 그린 것도 있고요. 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오마에 대해서. 네. 어떠셨어요? 1군 시작할 때 그 거신병 아닌가요? 거신병? 거신병이 이게 오마 아닌가? 뭐 이런 거대한 네. 그리고 그 라퓨타에 이제 있고 어떠셨어요? 네, 이 만화에서는 뭐라고 하지? 두려움의 존재라고 해? 저도 순진무구란 이름을 왜 붙였을까라고 할 때
하야오의 입장이나 일본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그 나가사키의 종을 읽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원자력을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전히. 이게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야오의 생각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 절멸의 기술에 순진무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어 그게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게 한 84년인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종전이 끝나고 나서도 막 그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걔네들이 막 경제 성장을 막 할 때 일어났던 거라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보다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저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네, 그게 지금 팔카름 센터 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기술론을 가지고 이 오마라는 존재를 풀 수 있을 텐데 기술은 중성적이다. 기술은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누가 쓰느냐 요까지 갖고 그 누군가에 있어서 하나는 너무 이상주의고 제가 그냥 비교를 해보게 하는 그 도르크의 황제는 이상주의여서 허무에 빠졌고 나우시카도 그럴 뻔했는데 너무 이제 이 틀렸어 뭐 세상은 이게 너무 비참해 나빠 이 첫 번째 그 마음에 이제 자기 죽음을 선택했을 때는 이럴 바에야 인간은 정말 죽어 마땅해 하면서 자기가 그 자기 목숨을 걷어갔던 거는 이게 허무에 빠진 거죠 허무에 거기까지 같았는데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나우시카는 고민했다 나우시카는 그래도 고민을 했다 이거와 이게 이제 그 더 들어가면 논쟁거리죠, 논쟁거리. 나우시카가 받은 캐릭터는 타고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 나우시카는 타고나기를 대단히 이제 영적인 존재인 걸로 타고난 것처럼 보이고 마음을 그냥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신성 황제도 조금 비슷했던 거죠. 초대 신성 황제도. 그러니까 이게 뭔 큰 차이가 있지? 어디서 차이를 봐야 되지? 이러면 이제 서사적으로는 나우시카는 어쨌든 자기 마음의 전쟁을 막 이렇게 치러가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됐던 그런 딜레마가 그렇게 거기 이제 들어 있는 거죠. 해결하기가 어려워. 리트송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때 고민만으로 충분한가? 나우시카가 고민을 좀 한 거. 아까 전에 어느 선생님 글인지 모르겠는데 그 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네, 그걸 알까 봐 약간 미안한 마음?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런 네. 마음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걸 이용한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자기를. 계속해서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예 그런 이렇게 서로 살피게 되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살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우시카는 기계를 대할 때조차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딱 끝내고 프로그래밍하고 버튼 누르고 딱 끝나고 이게 아니고 예 그게 태도의 차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차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어서 자기를 이 세계의 조정자로 보지 않으려는 뭐 노력일 수도 있고 그 지점에서 풀과 죽음과 그림자 이 모두를 자기 삶과 분리 불가능한 거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그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깊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긴 같기도 하고요. 또 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기술에 대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관점이랄까요? 그 오마가요. 네네. 그 뭐지? 두 신성 황제의 아들이 자기를 이용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시카를 위해서
아 그래서 놔두겠다. 그 배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그거를 보면서 오마는 왜 그럼 나우시카가 자기를 이용하는 거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해야 되나? 보살핌?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쌤들 얘기 들으면서는 나우시카는 계속 그 생명 그 자체에 힘을 믿잖아요. 나아가는 힘을. 그러니까 오마에게서도 그 마음을 믿고 오무에게서도 오무에게서도 믿고 막 계속 다 믿는 그렇게 생명이 그 자체로 계속 있다라고 믿는데 기계에서조차도 믿는데 근데 그 신성 형제는 기계에서는 멈춘 것 같아요. 그 생명이 얘가 인격을 가질 리는 없어라고 약간 좀 선을 그어버린 것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삶이라든가 이 인간의 영역 자체가 이 도르크의 왕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크샤나의 가족들한테도 인간의 세계가 가장 중요해서 끝까지 가는 자들인데 그 나우시카는 인간을 이제 넘어가는 영역을 뭐랄까 네, 인간일 수 없는 생명의 영역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떠십니까? 저는 계속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 오마가 순진무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진무구라는 말은 오마는 처음에 나우시카를 따라서 웃거든요. 웃을 때 같이 웃고 나중에 가식적인 웃음을 웃는 왕들 앞에서도 아, 웃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순진무구라는 말이 약간 거울 같은 이미지구나. 사람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투영하는 이미지구나.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음, 이 처음에는 오마라는 캐릭터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썩은 살을 그렇게 흘리고 다니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이랬는데 아까 리틀 소목 선생님 글 읽다가 보니까 그 컴퓨터와의 관계 네, 맺음으로 그쵸, 그 기계가 부분.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게 되게 정말 와닿았는데 여기서 나우시카가 관계 맺을 때 오마가 다른 왕의 손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투영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싶은 말이 그 기술론이라고 하는데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기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내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내가 이 기술을 이용하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 생태계를 만들 만큼 인간의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생명을 만들어낸 것까지 인간이 지금 계속 과학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것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생명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우시카가 이제 바람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주역에서 바람은 이제 오선풍이라고 이제 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손함을 좀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이제 뭐 기술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더라도 항상 이 겸손함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과연 그거하고 이 나우시카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읽는다. 이 대지의 마음, 땅의 마음을 읽고 이 땅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면서 어머니는 이 자식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오무의 마음도 알고 오마의 마음도 알고 그런
우리가 공생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자연의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러는 어떻게 그렇게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인간이 또 어떤 인간을 지금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겸손과 어떤 그런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줌섭을 하면서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지금 코스모스가 계속해서 어떤 질서 속에서 이렇게 운행되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듯이 그런 어떤 민감성이라는가 감수성 그런 어떤 마음을 이 작가가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도 싶고 이 보이지 않는 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늘 깨달으면서 아까 보나 선생님이 말할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